요새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퇴직하시면서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죠. 그분들이 퇴직하시면서 이제 자격증 학원 쪽이 뜨겁다고 합니다. 노량진 쪽, 예전엔 노량진이었고 지금 다시 그분들은 노량진이 원래 자격증 따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는 것 같은데, 그 자격증 학원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발상 도전입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요, 아마 이런 광고들 요새 많이 보셨을 거예요. 3개월 완성, 그리고 취업률 90%, 거의 재취업입니다. 네. 이런 문구도 있죠. 자격증 하나로 인생 역전. 멋있어요, 그죠? 많이들 광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들도 그래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이런 것들. 요새 별 사자 자격증들이 되게 많이 나오던데, 하여간 요런 것들. 네. 근데 신기한 게요, 취업률이 90%래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취득자가 90%가 취직을 했어요. 이거대로 내년에 그 자리가 또 90%가 나오나요? 그리고 취업률 90%에 대한 이 베이스는 어딜까요? 자격증 취득자? 이 취득한 사람 전부 이게 통계가 들어간 걸까요? 이 90% 숫자만 믿으면 참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학원들이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절대로 얘기 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맞는 건가? 맞는 길인가? 요거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학원의 목표 있죠? 학원의 목표는 합격이지, 아이고, 합이라고 썼네. 네, 합격이지 취업이 아닙니다. 합격입니다. 그 사람들이 목표로 추구하는 거는. 이 학원에서 이렇게 합격하면 뭐 취업을 해줄 거야, 그런 거 없어요. 네,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합격됐죠? 우리는 할 일 다 했습니다 하고 빠지는 게 학원이에요. 학원의 상품은 취업이 아니죠. 여기가 취업 소개서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거를 자꾸 헷갈리게 문구를 써놓고 마치 그거를 합격하면 취업이 바로 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하는 게 바로 학원입니다. 자, 아마 전기기사 따신 분들 계시죠? 전기기사 딱 따고 나니까 다음날 전화 오던가요? 어느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와달라고 전화 오던가요? 취득자의 90%는 그렇게 돼야죠. 안 그래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학원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면 곤란하다. 네. 그 부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말하는 취업률이에요. 취업률. 이 취업률이 90%라고 하면 이 취업률이 도대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이 취업률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90%면 100명 중에 90명이 취업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10명 빼놓고는. 그죠?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당신은 그 10명 중에 한 명이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 예전에 누구 있잖아요. 나머지 점주들은 신났어요 한 사람. 네, 그 사람 말처럼 이렇게 돌려 말하면은 답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나는 90에 속했다고 칠게요. 근데 이 90%가 과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취업처일까요? 대기업이고 공기업이고 연봉 얼마고 이런 걸까요? 20, 30대에게는 진짜 그게 그럴 수 있고요. 우리 5, 60대 때는 5, 60대는 이런 재취업을 할 때 이미 퇴직했어요. 그래서 재취업을 할 때 이 사람들 취업률에 5, 60대만 산정이 될까요? 아니면 20, 30대까지 다 산정이 될까요? 다 산정되겠죠. 그리고 다 산정된다고 쳤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 직장에
만족하고 다닐까요? 아니면 얼마 안 있다 때려치고 나오는 사람까지 포함됐을까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정규직일까요? 아니면 계약직이랑 단기 알바도 포함된 걸까요? 네,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자, 숫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취업률이나 이 90% 이런 숫자에 속지 말라고요. 학원들은 그런 거를 강조해서 여러분들을 끌어모으는데 잘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요, 자격증이 많아도 사실 문제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새는 학원들이 좀 이렇게 대형화 돼가지고 애땡땡 뭐 해땡땡 뭐 이런 데 많죠. 네, 무슨 땡땡 들어간 그 학원들 많은데, 문제는 이 학원들이 옛날에는 한두 종목을 했다 하면 요새는요, 종목 아주 문어발식으로 해요. 뭐 공인중개사에서 주택관리사까지 넘어가고, 공무원 시험 넘어가고, 여기도 전기기사 있고, 소방설비기사 있고, 뭐 기계 쪽도 이제 막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진다 그러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거 하나 땄어요. 땄는데 취업이 안 되네. 그러니까 아유, 기왕 쉬시는 거 이런 것도 하나 따세요. 그래가지고 요거 따요. 역시 취업이 안 돼요. 아, 요거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겁니다. 또 따요. 안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한 자격증을 만약에 딱 골랐다. 예를 들어 전기기사를 골랐다. 그러면 이 자격증으로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겠죠? 네. 그리고 뭐를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디로 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생각이, 그 질문에 답이 안 나오면 그거는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기기사 사람들이 좋다 하니까 막 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야, 근데 취업은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야, 무제한 풀어야 되는데 안 알아본 거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내 인생 로드맵을 설계할지 하나도 안 알아보고 남들이 다 좋다니까 그냥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합니다. 또 학원에서 이런 얘기하죠. 네. 좀 쉬운 자격증을 한번 도전해서 보세요. 쉬운 자격증. 일단 하나라도 가지고 있어야 다음 뭘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쉬운 자격증 하나 도전하시고, 이거 된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보시고, 요거 된 다음에 요것도 해보시고, 결국 앞서 말한 여러 개 되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데 쉬운 자격증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맞아요. 어떠한 목표를 갖고 할 때는 하나하나 내가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목표로 잡아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쉬운 자격증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쉬운 자격증의 반증은 뭘까요? 네,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가지고 있는 게 쉬운 자격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쉬운 자격증을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없어요. 있어도 경쟁력이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게 아닌데 학원에서는 자꾸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단 말이죠. 과연 이게 이렇게 따는 게 맞을까요? 과연 수요 공급이 여기서 받쳐질까요? 아마 공급만 엄청날걸요? 수요는 별로 없고. 그리고 이거는 더 심각해요. 그나마 좀 큰 학원들은 그래도 국가 공인 자격증을 얘기를 합니다. 또는 국가 기술 자격증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민간 자격증 있죠. 이런 거 갖고 뭐 하면은 뭐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취업률이 어떻고 지금 학원에서 딴 사람들이 뭘 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원들. 요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시험의 주체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 주체 기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체 기관이 예를 들어서 큐넷,
또는 이게 같은 얘기지만 산업인력관리공단, 이런 데서 나온 거면 국가 공인인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무슨 협회, 무슨 지식재단, 무슨 협회 막 이래버리면 그거는 실제 자격증이 아닌 거죠. 필요한 자격증이. 그 자격증 갖고 뭘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네. 개 중에 민간 자격증이지만 한 협회가 마련한 자격증이지만 그래도 있으면 이게 좀 꽤나 이게 돋보이는 그런 자격증도 있기는 있어요. 드물게 몇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싸잡아서 아니다라는 건 아닌데 상당수는 다 의미 없는 자격증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주최기관, 시험을 주최하는 기관이 어딘지 이거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덤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6번째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실제 업계에서는 자격증 딸랑 하나랑 자격증이 없이 경력만 있는 사람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이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업계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격증 뭐 따지도 말아야 되네. 경력이 더 중요하네. 우린 못 가네. 이게 아니에요.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면 어떻게든 경력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격증을 하나 무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기. 이게 칼이에요. 이렇게 조그만 칼. 그리고 어떤 제가 칼 이름을 잘 몰라서 일본 도 같은 거는 좀 길죠. 이렇게 길어가지고 긴 도. 이거 되게 긴 칼. 거의 사람 허리 반만한 칼. 이런 칼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총이에요. 권총. 더 큰, 우리 소총까지는 안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자격증은 무기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근데 경력은요, 전투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누가 있을까요? 우리 50대, 60대한테 유명한 사람은 코만도하고 람보예요. 그죠? 우리 세대는 이런 거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자, 코만도 실베스터 스텔론 람보였고, 여기가 아놀드 슈왈츠네거였는데, 코만도 영화 아시죠? 예. 코만도에서 처음 들어갈 때 이 사람, 총 들고 있는 그 부대를 쳐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가는데, 칼 하나만 갖고 들어가요. 하나도 소리 안 나게 해서 수류탄이랑 이런 거 다 장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써요. 칼만 갖고 딱딱 조집니다, 사람을. 그때 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총 갖고 있는 사람하고 덤볐는데 전투력이 여기가 급격하게 높아요. 여기다 다시 쓸게요. A는 칼, 이게 아놀드예요. B는 소총, 자동 소총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투력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거 그냥 발라버린단 말이죠. 상당히 많은 사람이 거기서 싹싹 죽어요. 물론 영화 주인공의 버프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격증이란 건 무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있음으로 해서 전투력이 둘 다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전투력이 아무래도 압승입니다. 네, 맨손으로 싸워도 칼 쥔 사람 이긴 사람이 있어요. 전투력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만약에 이 전투력 있는 사람이 무기까지 갖고 있다? 그럼 무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격증 따지 말까? 아니라고요. 따셔야 된다고요. 무기가 있어야지, 기왕이면. 전투력하고. 그래야 같은 전투력이 똑같은 사람이 싸울 때 무기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전기 기사를 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멋진 총 하나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총을 잘못 쏘면 자기도 맞는 거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멋진 총을 갖고 있지만 이거를 잘 쏘고 연습하고 그걸로 전투력을 높이는 일은 결국은 경력이란 뜻이에요. 근데 경력을 쌓으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낮춰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전기기사 있는데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못해요.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전기기사 그 어려운 공부를 했어? 이런 마음 가지고는 못한다고요. 일단 경력을 쌓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그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수그리고.
근데 내가 대기업에서 부장 이사하던 사람인데, 내가 군대에서 뭐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뭐 있냐, 이거 계속 못 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자격증 정말 중요하지만, 자격증 앞에까지는 이제 자격증 선택에 관한 문제였다면, 자격증 취득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경력이 없으면 사실 전투력 없는 무기만 고이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격증 뭐하러 따는 거예요? 취업하려고 따는 거잖아요. 특히 5, 60대 재취업하려고 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취업돼서 다시 거기서 자리를 마련하려면 이 잠깐의 기간 동안 고생할 거는 감수하셔야죠. 요거를 안 하고 아주 쉽게 가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 보여서 제가 이게 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원들이 절대로 안 알려주거든요, 이런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들어가야지만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 또 보충하고 싶으신 분들 댓글로 얼마든지 같이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